백브리핑 진학사가 대학에 묻는다. 이번은 이화여자대학교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아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이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지금 선생님을 이렇게 딱 뵀는데 되게 좀 피곤해 보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시가 다가왔잖아요. 곧 수시이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선생님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9월 원서 접수를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평가라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서 저희가 예년보다 더 바쁘게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질문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 우리 선생님이 답변을 준비를 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선생님, 아시겠지만 우리 수험생들 중에 이화여자대학교 덕후들 많거든요. 이화여자대학교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올 수시에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의 특징과 이런 점은 꼭 좀 고려해서 지원 여부 또는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줘 라고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7대3. 올해 수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미래인재 전형에서 844명을 선발하고요. 고른기회 전형으로 55명, 그리고 사회계여자 전형으로 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저희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2가지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전년과 다르게 추천서가 폐지되었다는 점이 여러분, 특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올해 추천서 폐지되었습니다. 이 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계속하세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미래인재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으니 수험생의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 조형예술대학의 선발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조형예술대학이요? 네. 조형예술대학 선발 방법 변경하면 헷갈려요. 그죠?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선생님? 네, 저희가 기존의 조형예술대학 전 모집 단위를 사실 수시 모집에서 예체능 실기 전형으로 아주 많이 선발을 했었는데요. 실기 전형이요? 네. 예. 올해는 수시 모집에서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 조형예술대학의 전 모집 단위를 선발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비실기 전형으로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서 전년에는 서류 100%로 평가를 하던 것이 올해는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어서 일반 면접을 실시하게 되었고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습니다. 올해 뭐 특징이라든가 지원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또박또박 아주 말씀 잘 해주셨고요. 올해 코로나19 그죠? 코로나19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나중에 좀 어떻게 평가를 할 때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우리 이대에서는 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시나요? 일단 올해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을 대학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3학년 1학기 출석과 비교과 활동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학생들을 평가할 때 올해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들이 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유불리를 걱정하지 않도록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면접고사가 시행되는 전형들에서 모든 면접고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화여자대학교 면접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많이 걱정하실 수 네네, 있는 맞아요. 대리 응시라든지 문제 유출과 같은 문제점을 저희가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본교 캠퍼스 내에서 면접 위원과 수험생이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화상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시켜라 이거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로 와서 방문해서 일단은 방문해서 모처에 학생들은 가 있고
평가하시는 분 선생님들은 뭐 또 모처에 있으셔서 네. 화상으로 면접을 본다 그 의미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전년도 면접하고 사실 학생들이 느끼기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그렇죠. 면대면이 아니라 화면을 보고 면접을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친구들이 면접 입실 시간이나 면접을 입실하는 대기 시간이나 이런 건 동일하게 저희가 본교를 방문해서 진행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화여대의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고교 추천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해요. 그렇죠? 이제 뭐 다른 대학들처럼 교과 100 이렇지는 않아요.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면접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인데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데 제 부족한 교과 성적을 면접으로 확 뒤집을 수 있나요? 전 면접만 잘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내신 성적 그거 뒤집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실제 면접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쵸. 또 하나의 특징은 지원자 전원이 면접을 본다라는 맞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5명 추천을 받는데 네네. 인문 자연 계열에 구분이 없이 교과 네. 성적을 잘 관리한 학생들 5명을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학생부 교과 80%가 정량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 부분의 교과 등급의 편차가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네, 따라서 지원자 전원에게 부여되는 면접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셔서 영향력을 고려하셔야 하고요. 저희 실제 합격하는 친구들의 내신 등급은 1등급 초중반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네,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반영되는 면접의 20%보다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의 대표적인 학종, 뭐 대표적인 미래인재 전형이겠죠. 학종 미래인재 전형이 조금 특이해요, 그죠? 왜냐하면은 많은 대학들이 사실은 교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네. 학종에서는 적용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대는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학종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 첫 번째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표 학종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네. 먼저 궁금하고요. 이화여자대학교에 뭐 이렇게 나온 자료들을 보다 보면 평가 요소에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전공 적합성이라고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자소서 4번 항목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번이 이제 지원 동기와 뭐 대부분 지원한 모집단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 뭐 이거 질문하게 되니까 지원 동기하면 전공적 합성을 보게 되는데 전공적 합성이라고 딱 기록돼 있지도 않고 자소서 4번도 없고 이런 전공적 합성이나 이런 전공에 따른 지원 동기 뭐 이런 건 낮은 건가요?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는 않고요.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전공적 합성보다는 계열적 합성의 맥락에서 학생들의 학교 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전공적 합성보다는 확장된 개념의 네. 계열적 합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1, 2, 3번 대교역 공통문항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개의 경우 4번 대학별 문항에서 지원 동기를 질문하고 네네네.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학생들은 1, 2, 3번의 항목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과 연결하여 담아주시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충족률은 좀 이따 얘기해요. 네.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정시는 또 우리 통합반반 하잖아요, 그죠? 네, 인문자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시에서는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전공적 합성보다는 어쨌든 융합인재, 뭐 통섭학문을 한 융합인재 이런 거 요즘 또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열적 합성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여러분들을 좀 보고자 하니까 그 계열적 합성이라는 의미를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공적 합성 안 보지 않는다 계열적 합성으로 좀 확장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종합전형에서 인문계열이지만 엘텍 공과대학 선발 모집단위도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실제 계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실제 전공과 뭐 일치하는 활동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열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조금 더 심화되게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으시면은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또는 안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는 없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딱 뒤에 있었습니다. 딱 뒤에 있었습니다. 요 안내서. 네, 학생부 종합 여기 있네.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책자가 있네요. 요 자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지원자들의 학생부 성적 분포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설명회를 나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논술 전형이다라고 한다면 100% 예를 드는 게 이화여자대학교 논술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이에요. 국수, 영사과, 학년별 반영 비율 없고 맞죠? 네. 네, 그거 그다음에 뭐 문과는 국영수사 이거 없이 네. 모든 학생 다 국수, 영사과 반영 비율 이런 거 없이 상위 30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국영수사과 이렇게 5과목을 주요 교과로 표기를 했는데 이게 네. 교육과정 개정이 되면서 네. 한국사가 따로 들어가서요.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친구들이 이수한 단위 중에서 네. 상위 30단위만 꺼내서 학생부 교과로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대학들처럼 국어의 세계, 수학의 세계, 영어의 세계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죠?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수포야. 예를 들어서 수포야라고 한다면 수학 하나도 반영 안 하고 국어, 영어, 예를 들어 사회 몇 개, 이렇게 해서 개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30단위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차례로 1등급부터 높은 등급 이상의 그렇죠. 30단이 대학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대학에서 나 이렇게 셀렉트도 해주니까요. 네, 본인이 국어를 정말 잘해서 3년 내내 나는 국어를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국어 교과에 그렇죠. 해당하는 1등급만 30단위를 채울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부 분포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학생부 교과 등급의 평균을 내보면 네. 2등급을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합격한 친구들의 학생부 교과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1등급부터 4, 5등급까지도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냥 성적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상위 30단위의 네. 교과 등급을 꺼냈을 때도 4, 5등급대의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요? 합격자들 제가 중에. 이건 좀 오해를 했네요. 네. 있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모집 요강에 뒤에 보시면 저희 학생부 교과 산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점수를 보시면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를 맞아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상위 30단위만을 꺼냈는데도 4, 5등급대의 친구들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부 교과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논술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거 좀 학과에 따라서겠죠. 네. 3, 4등급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어찌되었든 논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실제로 이화여대 논술고사는 부분 점수를 다 주는 논술고사의 채점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부분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이 학생부 교과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출문제와 모의문술 문제 그리고 해설 답안, 동영상 강의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를 꼭 활용해서 준비를 하시면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셨네요. 학교 홈페이지 좀 들락날락 하세요.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전형 안내 책자라든가 아니면 논술 기출 또는 모의 논술 다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서 지원 전략,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논술고사 안내 책자도 예. 여기 또 있습니다. 제가 잠깐 프레임에서 빠졌습니다. 네. 논술 전형 안내 책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좀 알아봤고요. 그 수험생들한테 좀 파이팅하자는 의미로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백브리핑 진학사가 대학에 묻는다 이화여자대학교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친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본인의 강점을 잘 파악해서 이화여대 전형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많이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년 꽃피는 봄에는 꼭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도 기원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